안녕하세요. 박성근 원장입니다. 아마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이 그 쌍꺼풀 수술입니다. 쌍꺼풀 수술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좀 쉽고 좀 단순해 보일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워낙 얼굴에 이제 가장 예민하고 잘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계획 세우기도 좀 까다롭고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자잘한 그런 작은 문제들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도대체 어떤 눈이 쌍꺼풀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 쌍꺼풀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질문입니다. 쌍꺼풀 수술하기에 좋은 눈의 조건을 갖추면 무조건 결과가 잘 나오고 그렇지 않고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면 수술 결과가 무조건 나쁘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저희가 그 내용을 이 조건들을 잘 알고 있어야 수술을 하는데 계획 세우고 이러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좋은 조건일 때는 그 조건을 좀 극대화하고 또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렇지 않고 좀 불리한 조건이 많을 때는 어떻게든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전에 상담하고 진찰하고 그리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눈의 조건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쌍꺼풀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보통 수술을 고려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같아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쌍꺼풀 수술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는 눈꺼풀 피부입니다. 피부 두께가 좀 얇고 눈꺼풀에 살이 많지 않으면 사실은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그 눈꺼풀 피부가 얇고 하얗고 살이 별로 없고 그러면 실제로 간단한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피부가 두껍고 눈꺼풀에 살이 많고, 우리가 살이라 그러면 지방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피부 두께, 근육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이런 전체적인 연부 조직, 살이 많으면 수술을 계획하는데 쌍꺼풀 너무 높여도 좀 어색하고요. 그래서 이런 살들을 좀 줄여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매몰법 쌍꺼풀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개를 해서 이런 많은 연부 조직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꺼풀 피부가 얇고 살이 많지 않으면 좀 더 간단한 매몰법으로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눈꺼풀 피부 두께나 눈꺼풀의 살의 여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눈의 길이입니다. 당연히 눈의 길이가 긴 것이 수술 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똑같이 쌍꺼풀을 만들어도 훨씬 시원하고 좀 세련돼 보이고요. 또렷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눈의 길이가 짧으면 사실 길이를 좀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앞트임이나 뒤트임 수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앞트임이나 뒤트임 이 길이를 늘리는 것도 눈이 짧으신 분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또 앞뒤팀을 길게 해서 늘리려면 과교정이 되거나 아니면 눈의 결막이 노출이 되거나 이런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앞뒤팀을 통해서 늘리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어쨌든 눈의 길이가 짧은 것보다는 길이가 긴 게 수술 후의 결과가 조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 뜨는 힘입니다. 눈 뜨는 힘이 사실 좋아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다 있더라도 눈 뜨는 힘이 약하면 사실 눈이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쌍꺼풀은 있는데 왠지 답답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눈 뜨는 힘이 좋아서 안검하수가 없이 눈을 또렷하게 뜨면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는 힘이 좋으면 쌍꺼풀 수술 결과가 이제 더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검하수가 있다고 하면 눈 뜨는 힘이 약하다면 이런 눈매 교정을 통해서 이런 눈 뜨는 힘을 조절을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는 힘 이게 쌍꺼풀 수술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이 검은 눈동자의 크기입니다. 이 검은 눈동자가 너무 작으면 사실 길이를 늘리는 앞뒤트임을 해도 흰자가 너무 많이 보여서 약간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검은 눈동자가 크면 훨씬 더 선명해 보이고 수술 후에 보기 좋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눈동자의 크기가 문제가 돼서 어떤 수술 전후 계획이 달라지거나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꼭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눈동자가 좀 더 크면 좀 더 쌍꺼풀 모양이 이후에 결과가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또 이 외에 여러 가지가 또 있긴 한데요. 제가 최근에 뭐 어떤 분이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 말씀이 안구가 이렇게 살짝 돌출된 것보다는 함몰돼서 좀 들어가 있는 게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맞는 말인지 좀 의심이 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구 돌출이나 안구 함몰된 정도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 심하면 둘 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살짝 나오거나 아니면 살짝 들어간 정도로는 그 수술 결과를 내는데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나오는 게 안 좋고 함몰된 게 더 낫고라기보다는 너무 그 정도가 심하면 어쨌든 수술 결과에 좀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너무 과하게 높인다든지 뭐 안검하수를 함께 교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파악을 해야지 단순히 이제 안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 적절히 계획을 세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라고 결과가 잘 나오고 불리한 조건이라고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본인의 눈의 상태, 본인의 얼굴에 맞는 상태를 고려해서 그 상태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라인을 잡고 계획을 세우면 뭐 본인의 상태에 가장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결국은 본인 얼굴에 맞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어떤 예뻐 보이는 사진을 가져와서 이거랑 똑같이 이거랑 비슷하게 이거는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쌍꺼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